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1주차 3차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주차 소위 말해서 이번 학기 배우게 될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비학습으로 좀 논리적인 허점들도 있고 구멍이 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다룰지에 대한 것들이라 좀 양해 부탁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복습을 통해서 학습이 필요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 이론의 서막의 끝 시간으로 다항 방정식 해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먼저 리뷰해 보면요. 먼저 저희는 지난 시간에 대수학의 기본 정리, 소위 말해서 복소계수 다항 방정식의 해는 항상 복소수 범위 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걸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증명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항상 사이값 정리, 소위 말해서 홀수계수, 실계수 다항 방정식은 항상 실근을 갖는다는 그 성질이 쓰인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차 이하의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변곡점 같은 걸 이용해서 바로 직전차항을 지우는 요령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를 구해 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복소평면에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갈로아 이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복소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는데요. 딴 것보다 평각에 대한 성질들, 그러면서 단위원 위에서 정다각형에 관한 성질을 기하적인 부분을 대수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복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다각형 안에 들어있는 크기가 작은 정다각형이 무엇이 있겠느냐의 문제는 주어진 정다각형의 약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소위 말해서 해의 대칭성, 이 대칭성에서 이제 대칭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학기 때 군론에서 대칭군을 배웠는데요. 바로 거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대칭성을 이해해 보고요. 두 번째는 비에타 공식이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n차 방정식에 확장한 경우를 공식을 말해보고 그 공식에 관련된 계산들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한번 복습을 좀 하고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 안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계산해 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근을 x1, x2라고 합시다. 이 소위 말해서 이 근이 실수인지 복소수인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히 판별식을 구해보면 알 수는 있긴 하죠. d가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4이니까 음수예요. 따라서 x, x2는 뭐다? 복소수이지만 실수는 아니게 되겠죠.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첫 번째 거요. 요거. 이 값을 구하라 그러면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x는 뭐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요 식을 여러분들 보는 순간 요 식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x1 나누기 x2를 뭐한다? 통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자하고 분모 두 개의 식 다 잘 살펴보면 이거 둘 다 우리가 알고 있기를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겠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여기 깔려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요 식은 그래서 x1과 x2의 위치 바꿈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같은 아이디어로 x1의 세제곱, x2의 세제곱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공식을 이용하기 이전에 x1과 x2를 위치를 바꿔도 이 식은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세문할 때도 이와 같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의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요거요.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요 경우 있죠. x 1의 5제곱 더하기 x 2의 5제곱. 요건요. 이것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x1과 x2의 5제곱이면은 얘네 둘을 순서를 바꿔도 어떻다?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이것들은 뭐예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같은 걸로 표시할 수 있더라. 근데 당장 x1 더하기 x2의 5제곱으로 표시하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너무 복잡해져요. 맞죠? 그러니까 조금은 10 계산해서 대칭성을 유지한 채로 생각한다면 x1의 세제곱, x2의 세제곱 하고 x1 제곱하고 x2의 제곱이요. 그건 앞에서 다 계산했었죠. 여기하고 여기에서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거랑 비교해 보면 뭐가 되냐면 앞에 거는 같고 다 같고요. 다른 게 뭐냐면 x1 세제곱 x2의 제곱 빼기 x2의 세제곱 x1의 제곱 중간 거끼리 곱한 게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고 빼기 이거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x1 x2의 제곱의 x1 더하기 x2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1과 2를 자리 바꿈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1과 2를 자리 바꿈하는 것에 상관없이 항상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해의 대칭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군의 작용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그래서 근의 집합을 x1, x2라고 할 때 이 x1과 x2를 바꾸는 모든 1대1 대응 함수는 뭐죠? s2라고 우리가 기호를 표기했는데 어떻게 썼었죠? 1, 1, 2라고 했었죠. 맞죠? 두 개밖에 없어요. 뭐 항등 함수하고 1을 2로 보내고 2를 1로 보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집합 x 안에 있는 원소를 어떻게 작용을 주냐면 하점자에다가 작용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1을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꿔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1.1에 있는 모든 수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음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꾸고요. 네. 여기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야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맞죠? 야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는 그와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를 논의할 건 아니고요. 그랬을 때 2차 방정식만 이런 형태의 근계수와의 관계가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n차 방정식에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어서 어떤 대칭식이 주어지면 그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먼저 일반적인 n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 n-1차의 계수를 an-1, n-2차의 an-2, 여기를 a1이라고 하고요. 여기 a0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의 근을 x1부터 xn이라고 하면요. 다름 아니라 이 준식은 다음과 같이 따따따 n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전개하면 항등식이 될 테니까 계수끼리 비교하면 첫 번째 계수가 뭐다? 이게 되는 거죠.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두 번째는 두 개씩 짝지으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해서 합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세 개씩 짝지어서 합쳐서 곱합니다. 마찬가지 세 개면 부호가 음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n차면 다음과 같이 부호가 거기 맞춰서 바뀌게 되겠습니다. 몇 개 있느냐, 몇 개를 곱해서 n개를 곱하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이게 되겠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의 판별식은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냐 물어보면 ax, b는 0이니까 a는 0이 아닌 거예요. 존재하는 거.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냐 물어보면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의 문제인데 바로 그 D는 딴 게 아니라 뭐였다? 두 개의 근차의 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 근차의 제곱은 방정식을 직접 구해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으로 써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뭐냐면 가능한 모든 근들 사이의 관계로서 근차의 제곱으로 곱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때 정확하게 이 근차에는 뭘로 표시되는 거냐면 계수로 표시됩니다. 뭐에 의해서? 여기 말했던 비에타 공식에 의해서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xi와 xj를 소위 말해서 역할을 계속해서 바꿔줘도 대칭적으로 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수술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이번 학기에 일반적인 얘기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방정식의 판별식은 사실은 근을 구해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근의 대칭성 때문에 계수들의 특징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런데 그 계수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모든 근의 합은 최고차항 바로 다음 차수가 되고요.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개의 곱의 합은 다음과 같이 그 다음 차가 되고요. 계속해서 차수를 낮춰가면서 쓸 수 있더라. 다시 그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인수정리에 의해서 전개해보면 양변이 같기 때문이더라. 그랬을 때 이거를 이름하여 뭐다? 비에타 공식이라고 합니다. 2차 방정식일 때는 정확히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이 얘기는 이걸로 얘기되겠습니다. 예, 그럼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이 예는 여러 측면에서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좀 자세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는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뭐죠? 서로 다른 세근이래요. 이거 서로 다른 세근인 걸 확인하는 거는 뭐다? 중근이 없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서로 다른에 대한 거는 크게 그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x1 더하기 x2를 근으로 갖는 유리계수 3차 방정식을 작성해 보라. 이게 질문입니다. 그럼 풀이가 먼저 관찰해야 되는 게 이거죠.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의 합이 얼마냐 물어보면 정확히 얼마예요?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2차식이 없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x1 더하기 x2, x2 더하기 x3, x3, x1 얘는 얼마냐? 마이너스 6이에요. 계속해서 x1, x2, x3 곱은 얼마예요? 얘는 1차항이니까 1이 되겠죠. 됐습니까? 부호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홀수면 마이너스,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유가 뭐냐면 x 세제곱에 6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x 마이너스 2, xx 마이너스 3가 돼서 x 세제곱에 x1, x2, x3, x제곱 여기는요 두 개씩 짝 짓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x1, x2, x2, x3, x3, x1의 x제곱 x 마이너스 x1, x2, x3 그래서 양변 계수를 비교해 주면 비에타 공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x1 더하기 x2를 근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조건에서 보니까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x 세제곱이죠. 그렇죠. 따라서 해야 될 일은 마이너스 x 세제곱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거는 딴 게 아니라 마이너스 x3를 근으로 갖도록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처음 주어진 x3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을 연산을 해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번 더. x의 세제곱의 3 빼기 6x의 세제곱 빼기 1은 0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의 3에 플러스 6x예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죠.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 이렇게. 마찬가지 여기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x,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3에 빼기 6의 마이너스 x 세제곱에, 그러니까 이게 세제곱이요.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x 세제곱은 3인 게 이거의 근이니까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근데 부호를 바꾸는 걸 이연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건 다시 한 번 더 써주게 되면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요 방정식이요. 그러니까 따라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0 인 요 방정식의 근이 뭐다? 마이너스 x 세제곱이에요. 이걸 한 번에 쓴 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요게 내가 찾고 싶어하는 요거잖아요. 즉 여기에서 x3 위치 대신에 x2를 대입하든 x1을 대입하든 다 성립하니까 사실은 x1 더하기 x2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x2 더하기 x3 즉 마이너스 x1 x3 더하기 x1 x2 얘네 세 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한꺼번에 지금 구성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찾아보니까 이와 같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요 값들에 대한 요 파트가 정확하게 2하고 3을 바꿈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리스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 그 다음 예는요. 이런 예입니다. 3차 방정식인데요. 이 경우에도 서로 다른 세근이에요. 이와 같이요. 그럴 때 먼저 3차 방정식 세근이 모두 무리수인 걸 보이래요. 그럼 유리수가 아닌 걸 보이면 되고 뿐만 아니라 세근 모두 다 실수인 것을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근데 먼저 차근차근 실수인 걸 확인하는 건요. fx를 8x 세제곱 빼기 6x 빼기 1이라고 하면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두 개 있어요. 맞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예. 그렇죠? 예.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대입해 보면 소위 말해서 2분의 1 넣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따라서 요렇게 주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의 근이 하나고요. 음의 근이 뭐다? 두 개가 나와가지고 실근이 세 개예요. 서로 다른 게.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유리수근이 아닌 건 어떻게 보이죠? 그거는 뭐예요? 8분의 1의 뭐였죠? 약수들에 대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0이 아닌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이를 통해서 세 개의 근이에요. 실제로 이때 세 개의 근이 뭐냐고 진짜 물어보게 되면 그걸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거는 CF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4 코사인 세제곱 세타 빼기 3 코사인 세타는 3배각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3세타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세타를 얼마를 대입하냐면 세타를 3세타가 60도가 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타를 20도로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4 코사인 세제곱의 20도 빼기 3 코사인 20도고요. 여기는 코사인 60도가 돼서 2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 x는 코사인 20도입니다. 같은 성질을 갖는 게 사실 알고 봤더니만 코사인 100도, 코사인 140도인 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뭐냐면 이사분면의 각이죠. 따라서 이때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내가 찾은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겁니다. 예, 요게 요거죠. 정확히 이 문제에서 제가 설정한 거는 사실은 이 문제는 60도의 뭔 등분, 3등분 문제라고 해서 각의 3등분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CF고요.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근의 합을 구하래요. 이거 쉽게 얻을 수 있죠. 얼마죠? 0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요. 역수의 합을 구하래요. 역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물론 통분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이렇게 6 나누기 x의 제곱 빼기 1 나누기 x의 세제곱은 0 해서 다음과 같이 8 빼기 6의 1 나누기 x의 제곱 빼기 1 나누기 x의 세제곱은 0 해서 요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합 이런 거 읽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4제곱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의 대칭성 때문에 x1, x2, x3의 위치를 바꿔도 되죠. 그런데 사실은 x 4제곱은 이미 알고 있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x1의 x1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면 x1의 이게 얼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8분의 1 곱하기 6x1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맞죠? 플러스 1. 왜냐하면 여기에서 처음부터 8x1의 세제곱 마이너스 6x1 빼기 1은 0은 잖아요. 왜냐하면 x1이 근이니까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x1의 4제곱은 뭘로 줄여지는 거냐면 이와 같이 무슨 식으로 8분의 1의 6x1 제곱 더하기 x1으로 주어지는 거죠. 뭐 x1만 이게 되겠어요? x2도 마찬가지죠. 8분의 1의 6x2의 제곱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도 그러니까 차수를 전부 다 낮춰서 생각하니까 명확하게 이걸 아는 거죠. 지금 요거랑 세 개 더해 보면 세근의 합 맞죠? 아니면 세근의 제곱합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근과 계수관계, 소위 비에타 공식을 써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이 다음 얘기가 핵심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x1, x2, x3를 자리 바꿈해도 식 자체가 안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상황일 때는요. 이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값을 비에타 공식을 써서 하라고 했는데 이 파트를 어떻게 했냐면 실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S3 안에 있는 원소가 뭐 있었죠? 1 있었고요. 1, 2 있었고요. 2, 3 있었고요. 1, 3 있었고요. 1, 2, 3 있었고요. 1, 3, 2 있었죠. 바꿈할 수 있는 가지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1, 2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요 값을 바꿔보면 x2의 제곱에 x1
더하기 x1의 제곱에 x3 더하기 x3의 제곱에 x2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요거는 요거랑 달라요. 맞죠? 예? 달라요. 수상하죠. 맞죠?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만 더 해볼게요. 1, 3 한번 해보겠습니다. 1하고 3하고 바꿔요. 그러면 x3의 제곱에 x2이고요. x2의 제곱에 x1이고요. x1의 제곱에 x 뭐요? 3이 되겠죠. 맞죠? 그럼 이것도 보시면 지금 처음 주어진 거랑은 달라요. 그런데 신기한 게 얘하고 얘는 어때요? 같아요. 얘하고는 같아요. 맞죠? 얘하고도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두 개 다 같은 결과를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군의 작용에서 말하듯이 소위 말해서 궤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궤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처음 주어진 게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건데요. 새로 얻을 수 있는 값이 위에 나와 있듯이 이런 걸 생각한다면 딱 이 두 가지로 주어진답니다. 두 가지로 주어지는 거는 구체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은 바로 얻을 수 있는 결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요것이 요걸로 바뀌고 요것이 요렇게 두 가지로 바뀔 수 있는데 신기한 게 A 더하기 B를 하면 뭐다? 이때는 더 이상 이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 말해서 S3의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비에타 공식에 의해서 뭘 구할 수 있다? 근계수와의 관계로 구할 수 있더라. 그랬을 때 구해보면 답이 마이너스 8분의 3이래요. 같은 요령으로 A 곱하기 B도 S3에 의해서 불변이에요. 그래서 비에타 공식으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32분의 9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다 된 거죠. 두 군의 합하고 두 군의 곱은 A, B는 바뀌지만 얘네 두 개 합과 곱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A, B는 2차 방정식을 풀면 얘네를 구할 수 있더라. 그렇죠? A, B를 뭘로 지정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의 권한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문제에 주어진 요 값이 몇 가지 나오더라?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사실 요 얘기는 비에타 공식뿐만 아니라 복소 해석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동기 유발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관련성이 있는 얘기들을 설명만 해드리고 개인적으로 학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재에 자세한 풀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삼각형의 세 중점에 소위 말해서 세 변의 중점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세 변의 중점에 동시에 접하는 유일한 타원이 있는데 이 타원의 이름을 슈타이너의 이너립스 내접 타원이라고 합니다. 이 내접 타원을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3차 방정식의 복소수근 있잖아요. 어디에서? 복소평면에서요. 복소평면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며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그림을 그려요. 그랬을 때 얘네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다음 상황이 성립한답니다. 뭐냐면 알고 봤더니만 이 세 개의 꼭지점의 중점에서 내접하는 타원의 초점을 찾아보면 이 초점은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을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수에 대해 미분하는 겁니다. 그거에 근이 된답니다. 이게 3차니까 얘는 몇 차? 2차죠. 따라서 두 개가 나오고요. 그랬을 때 한 번 더 미분하면요. 그건 딴 게 아니라 뭐다? 그래서 내접 타원의 중심이자 뿐만 아니라 이 삼각형 Z1, Z2, Z3의 무게중심이 된답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알고 봤더니만 이 유일한 타원은요. 어떻게 일단 구성하는 거냐면 이 결론을 해석하는 겁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하여 이 저 말해서 접하는 점을 어떻게 하면 돼? 대칭 이동시켜요. 점대칭. 같은 요령으로 이 점을 점대칭, 요 점을
점대칭 하는 요 몇 개의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점을 지나는 그런 타원이랍니다. 물론 이때 요 점대칭한 걸 연장하면요, 각각 꼭지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3등분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변곡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대 몇? 2대 1이 된다는 게 요 명제 얘기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3차 함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변곡점이 있으면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극점이 있고 극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았었죠. 뿐만 아니라 접하는 경우로 하나 x축의 평행한 게 만들면 이렇게 연장하게 되면 변곡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같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같았었죠. 맞죠? 다시 말하자면 이 극점에 대해서 1대 2의 비율을 맞춘 거죠. 맞죠? 그게 일반적으로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1대 2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의미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Z2와 Z3를 요 중점으로 어프로치, 극한을 보내면요. 이 초점 F1이 여기로 가고요. 초점 F2가 여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생각하고 싶어하는 요 극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접하는 경우니까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가 뭐다? 중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바로 요 경우가 여기입니다. 예, 그랬을 때 그렇죠. 얘네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가 요 경우고요. 나머지 한 근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 근이 여기가 되고요. 중근인 경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 1대2 비율 공식은 여기에서 1대2 비율 공식으로의 특별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비에타 공식에 대한 얘기들과 해의 대칭성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엉성하게 얘기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을 치환하는 것하고 대수적 관계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대칭군과의 관계성, 소위 말해서 근의 역할을 바꾸는 것에 대한 관계성은 셈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하게 되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로 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 얘기는요, 이제 소위 말해서 덧셈하고 곱셈이 함께 있는 집합에서의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얘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일반적인 성질들을 한번 연산에 대한 성질을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가장 이제 우리에게 잘 다가오는 다항식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그 다음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